죄송합니다. 그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행렬하고요.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는 타겟 행렬을 다시 한번 복사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0, 1, 2라고 하는 세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타겟 배열이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 그 다음 단계가 훈련셋과 테스트셋 다시 한번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 훈련셋, 그 다음에 테스트셋, 훈련 레이블, 그 다음에 타겟 레이블, 훈련 레이블,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되겠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X하고 Y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를 여기서도 20%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0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30개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훈련셋은 80%니까 120개가 된다는 얘기고요. 랜덤 스테이트는 그 시드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숫자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결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고, 셔플은 어차피 추루니까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요. 랜덤하게 섞이게 됩니다. 섞이게 되고, 스트래티파이를 누구의 기준대로 나눌 거예요. Y에 가지고 있는 0, 1, 2, 1대 1대 1이라고 하는 그 기준대로 얘를 나눌 거죠. 그래서 여기를 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비율들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numpy.unique라고 하시고 훈련 레이블, return count true. 40개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4, 32, 120개가 딱 들어가 있는 상태죠. 0과 1과 2가. 훈련 레이블. 그렇죠? 원래 50개잖아요. 50개인데 40개로 줄어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 Y 테스트만 보면 되죠. 마찬가지로. 뭐 보나마나 40개니까 10개씩 나눠져 있지 않을까요? 0, 1, 2가 10개씩 해서 3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0개 중에서 150개를 8대 2로 나누면 120개와 30개 이렇게 되겠죠. 120개와 30개가 되는데 비율이 1대 1대 1, 1대 1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층화 추출, 계층적으로 샘플링하는 계층적 샘플링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스케일링 해보겠다라고 했었죠. 피처 스케일링, 특성 스케일링 하기로 했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만 사용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값 평균이나 표준 편차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스탠다드 스케일러 하면서 다시 한번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스케일러를 생성을 하셨으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스케일 변환을 하셔야 돼요. 그죠? X 트레인인데 스케일드 변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케일러.fit transform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train 이걸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훈련셋 스케일링이 끝난 거예요. 훈련셋 스케일링이 끝난 거고요. 테스트셋 스케일링을 하시려면 스케일러에서 트랜스폼만 호출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얘가 테스트셋 스케일링이 끝난 거죠. 자, 이제 훈련시킬 준비가 다 된 거예요. 훈련셋, 테스트셋 나눴고 훈련셋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서 그 표준화 작업 스케일링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훈련셋에서 찾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테스트셋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델을 생성하고 훈련시킬 준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 하나, 이렇게가 맞겠군요. 네, 이제 모델 훈련. KNN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NN 모델 훈련하고 평가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KNN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KNN은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기본값은 가까운 이웃 5개를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 생성. 그 다음 단계가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공부해라고 시키는 거죠. 머신러닝한테 공부해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게 fit이에요. fit. 여기에는 train, scaled. 그 다음 정답도 줘야죠. 문제를 줬으면 그 문제의 정답이 뭔지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NN이라고 하는 학생한테 자, 문제는 여기 120개의 문제가 있고 그 120개의 문제에는 이런 답들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학습. 네, 모델을 훈련시킨다, 모델을 학습시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예측값도 찾을 수가 있고요. 예측값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점수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셋에서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훈련셋의 예측값을 계산하시려면 predict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x, train, scale를 이용하시면 돼요. 120개이기 때문에 출력이 아마 될 거에 120개 출력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거예요. 요렇게 출력을 하죠. 요렇게 0, 1, 011, 12 이런 식으로 순서가 그러니까 세토사, 벌시컬러,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그 프리딕트 프로버빌리티를 질문하신 분이 계시죠. 그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PRED가 PROBA라고 할게요. 이거 프로버빌리티란 뜻이에요. 얘는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훈련 셋에서의 예측값 012, 0이냐 1이냐 2냐라고 하는 예측값을 출력을 한 거고요. 이건 예측 확률이에요. 예측 확률은 predict PROBA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훈련 세트만 그 데이터만 넘기는 거예요. 특성 행렬만 넘겨주면 예측 확률을 주겠다 해요. X는 배열과 비슷한 객체를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거나 데이터 프레임을 넘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리턴은 무엇을 주냐면 지금 보시면은요. 배열을 준대요. 배열을 주는데 모양이 샘플 개수고요. 클래스의 개수예요. 2차원 행렬로 리턴 값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붓꽃이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붓꽃이 세토사가 될 확률, 벌시컬러가 될 확률, 버지니카가 될 확률 3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예측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붓꽃이 다시 한번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가 될 확률. 그래서 여기서는 2차원 배열이에요. 프리딕트는 예측값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0이냐 1이냐 2냐 라고 하는 거 120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쉐입이 120개, 샘플이 120개니까 120개인 1차원인데 얘는 훈련 셋에서의 예측 확률이고요. 예측 확률이고 얘는 쉐입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붓꽃은 12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확률이 3가지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토사가 될 확률, 그 다음에 벌시컬러가 될 확률, 버지니카가 될 확률. 자, 이거는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전체 출력하지 말고요.
PROBA에서 하나, 둘, 셋, 6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자, 6개를 출력하는 이유는 위쪽이랑 비교해 보기 위해서예요. 위쪽에서도 6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위쪽에서도 6개만. 예측값이 0이라고 나왔어요. 0이라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0, 1, 2의 확률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0이죠. 1.0, 0.0, 0.0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5개의 이웃을 찾았는데 이웃 5개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다? 세토사라고 0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측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이웃 5개 중에서 0은 하나도 없어요. 1은 5개 중에 4개. 2는 5개 중에 하나. 그래서 5분의 4, 5분의 1. 80%, 20%. 그러면은 뭐라고 예측하면 좋을까요? 1이라고 예측하면 됩니다.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제일 크죠? 여기가 제일 크죠? 그래서 0.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죠? 1.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예측값이 2인 거예요. 이게 predict와 predict probability의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모양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측값은 0이냐, 1이냐, 2냐 이것만 주면 되니까 120개의 샘플에 대해서 각각 0, 1, 2 세 값 중에 하나만 주면 되니까 120개의 아이템을 갖는 120개의 예측값을 갖는 1차원 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측 확률은 120개의 샘플들에 대해서 몇 개의 확률이 존재하냐면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세 가지의 확률이 존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진 분류였었다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진 분류였었다면 120개 샘플에 대해서 컬럼이 2개가 나왔을 거예요. 5개 중에 4개, 뭐 5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5개 중에 5개, 5개 중에 0개 이런 식으로. 이진 분류에서는 확률이 0이냐 1이냐 2개만 나오는 거고요. 지금처럼 클래스가 3개인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확률이 3개가 나옵니다. 모양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넘파이 할 때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넘파이 할 때 배열에서 쉐입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문서 같은 것들도 왜 쿼리가 뭐고 피처가 뭐고 그럼 이게 2차원 배열이다. 이거를 문서를 보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프리딕트와 프리딕트 PROB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잘 맞췄느냐 그거는 정확도죠. 훈련 세대에서의 정확도 계산해 볼게요. accuracy 스코어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셔도 돼요. 어떤 거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accuracy 스코어를 이용하시면 이게 실제값, y train이 실제값이고요. train predict가 예측값이에요. 이게 훈련셋 정확도예요. 계산해 보니까 100%가 나오지 않아요. 97.5%니까 120개 중에서 하나나 2개 정도? 아니다. 10개 중에 3개 정도 틀린다는 얘기죠. 10개 중에 3개 정도 틀린다는 얘기니까 120개면 한 4개 정도 틀렸겠네요. 97%면은 100개 중에 3개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20개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틀리겠죠. 한 4개 정도 틀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어디서 틀렸는지가 궁금하죠?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confusion matrix예요. confusion matrix. confusion matrix에 사용하시는 방법은 실제값과 예측값 두 가지만 주시면 돼요. 실제값과 예측값. 실제값이 뭘까요? y train이에요. 예측값은 train predict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차 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혼동 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혼돈 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불러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책마다 이게 거의 비슷한 혼돈이나 비슷비슷한데 약간 어감의 차이가 좀 있죠. 번역을 그래서 여기 좀 옛날식 번역인 것 같고 요즘은 오차행렬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3개밖에 안 틀렸군요. 120개 중에 3개 틀렸군요. 어디서 틀렸냐면 여기와 여기가 틀린 거예요. 대각선은 제대로 맞춘 거예요. 대각선은 제대로 맞춘 거고 행을 뭐라 그랬어요? 실체값. 컬럼을 뭐라 그랬어요? 예측값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세터사 40개가 있는데 전부 다 세터사로 예측을 잘 했다는 얘기고요. 벌시 컬러가 40개가 있었어요. 40개의 벌시 컬러가 있었는데 39개는 벌시 컬러라고 잘 맞췄는데 하나는 버지니카라고 잘못 예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40개의 버지니카가 있었는데 40개의 버지니카 중에서 38개는 버지니카라고 잘 예측을 했는데 2개는 세터사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림 기억나시죠? 우리가 선점도를 그려보면 이쪽에 세터사가 몰려 있었고 요렇게 해서 이쪽에 벌시컬러하고 버지니카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쪽이 약간 그 5개의 이웃을 해도 뭐 5대3, 5대2 이런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나와가지고 틀렸던 그런 부분이었었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거 내용도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실제 벌시 컬러 40개 중에서 한 개는 버지니카로 잘못 예측을 했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은 실제 버지니카 40개 중에서 두 개는 벌시 컬러로 잘못 예측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 맞췄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그래서 어디에서 몇 개가 틀렸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confusion matrix. 자, 그리고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게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분류 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CLF 그냥 간단하게 리포트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무슨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냐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컨퓨전 매트릭스 사용하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면 여러 가지 분류 지표들을 계산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값이 y 트레인이고요. 예측값이 트레인 프리딕트예요. 이거를 프린트문 안에 넣어서 출력하셔야 예쁘게 프린트가 됩니다.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가 각각 일단 정확도부터 볼게요. 정확도는 0.97. 이거는 왜 그러냐? 반올림 잘라버린 것 같아요. 0.975였죠 아까. 0.975였는데 150개 중에서 죄송합니다. 120개죠. 전체 샘플 120개 중에서 여기 3개가 틀렸고 그러면 117개가 맞았다. 그래서 계산된 값이 0.97이에요. 0.97. 이해되시죠? 이게 정확도. 자, 그러면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는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거는 각 클래스별로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0을 양성으로 생각을 했을 때 0을 양성으로 생각하고 1과 2를 음성으로 생각했을 때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예요. 옆에 있는 서포트라고 하는 거는 0이라고 하는 샘플의 개수. 0 40개죠. 1도 샘플의 개수가 40개, 2도 샘플의 개수는 40개예요. 그죠? 서포트는 그냥 단순하게 샘플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샘플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0은 전체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오차 행렬로 그려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0을 양성으로 놓겠다라고 한 거죠. 포지티브로 놓겠다는 얘기예요. 40개 맞췄고요. 틀린 거 없고요. 틀린 거 없고요. 요거 전부 다 합친 게 몇 개냐면 80개. 네. 이거인 거죠. 0을 양성으로 놓고 0이 아닌 나머지는 음성으로 놓겠다. 이거인 거예요. 이게 양성, 음성, 양성, 음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true, positive, 그 다음에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그 다음에 true, negative. 이 숫자들인 거예요. 그럼 어저께 말씀드린 그 공식 있었죠. 정밀도, 재현율 계산하는 거 있었죠. 근데 다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어차피 다 정답이기 때문에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세토사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전부 다 1.0이에요. 이거는 계산해 보나 마나. 그럼 다른 거를 한번 보죠. 이 녀석을 보죠. 이 녀석을. 벌시 컬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벌시 컬러만 포지티브로 놓고 나머지는 네거티브로 놓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 1인 것과 1이 아닌 걸로 놓으시면 돼요. 1인 것과 1이 아닌 걸로 놓으면 전체 39개는 제대로 맞춘 거고요. 1개는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쪽으로 1개가 틀린 거예요. 아니다. 그다음 40개는 다 맞춘 거고 정답이 40개와 38개니까 78개예요. 78개. 그리고 2개 잘못 맞춘 거예요. 이 숫자 이해되세요? 이게 벌시 컬러다라고 제대로 맞춘 거. 그게 39개. 39개. 그 다음에 벌시 컬러가 아닌 것들을 벌시 컬러가 아니라고 제대로 맞춘 거. 벌시 컬러가 아닌 것들은 요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답인 거잖아요. 그게 78개. 78개. 그 다음에 벌시 컬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시 컬러라고 맞나? 아니죠. 여기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여기 있는 값은 뭐냐면 여기 있는 값은 실제 값은 1인데 1이 아니라 2라고 예측한 거죠. 그게 1개. 그게 1개.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실제 값은 2인데 예측을 1이라고 한 거죠. 예측 그게 2개. 요렇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요거 다 합치면 몇 개? 120개예요. 120개.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포지티브, 여기를 네거티브, 여기를 포지티브, 여기를 네거티브 이렇게 해서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계산을 한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여기 있는 숫자들이랑 정말 같은지. 제가 정밀도는 뭐라고 했냐면 정밀도는 양성 예측들 중에서 예측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쪽이 예측입니다. 양성 예측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 정밀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답의 개수는 39개, 분모는 39 더하기 2, 39 더하기 2가 분모예요. 얼마? 95.1, 95.1. 이게 프리시전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재현율은 뭐라 그랬어요? 재현율은 실제 양성 샘플들 중에서
실제 양성 샘플들 중에서 정답 비율. 실제. 그게 재현율이라고 그랬어요. 재현율. 그러면 정답은 39고요. 그 다음 분모는 39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거 계산한 게 0.975. 0.975.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는 지금 출력할 때 반올림 안 하고 잘라서 출력한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F1 스코어는 뭐라 그랬어요?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그 역수들의 평균의 역수라고 우리 조합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이 두 개가 계산이 됐으니까 1 나누기 0.95 더하기 1 나누기 0.97 이렇게 하면 0.959에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F1 스코어. 그래서 어떻게 이 숫자들이 계산됐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그 이런 값들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따로따로 계산되는 이유 아시겠죠? 그렇죠? 무엇을 포지티브로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도미가 포지티브냐 빙어가 포지티브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미를 포지티브로 놓을 수도 있고 빙어를 포지티브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도 재현율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 리포트가 이런 결과들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결과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죠? 훈련 셋에서만 한 거예요. 훈련 셋에서만 한 거고. 그럼 이번에는 테스트 셋 예측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테스트 셋. 요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냥 확인만 한 것 뿐이니까. 테스트 예측값 찾아볼게요. 훈련이 끝난 게 KN은 여기서 예측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고 테스트 스케일드 이용하시면 되죠. 스케일드. 훈련시킬 때 스케일된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측할 때도 그 스케일된 변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요거는 30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출력을 할게요. 세토사, 버지니카, 벌시컬러 등등등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고요. 정확도만 먼저 보시면 accuracy score. 실제 값은 y 테스트가 실제 값이고요. 예측 값은 테스트 predict가 예측 값이에요. 이게 테스트 셋 예측 값이에요. 93%가 나왔네요. 93%. 그러니까 훈련 셋보다는 조금 떨어졌죠. 93%는 100개 중에 7개가 틀렸다는 얘기니까 40개 중에서면 두 개 정도 틀렸으려나?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어디가 틀렸는지 보면 컨퓨전 매트릭스 그려보면 되겠네요. 컨퓨전 매트릭스 사용하시는 방법은 accuracy 스코어랑 똑같아요. 테스트 프리딕트. 이게 테스트 셋에서의 오차입니다. 여기서만 2개가 틀렸군요. 세토사는 10개를 다 맞췄고요. 버지니카도 10개를 다 맞췄는데 벌시컬러도 10개를 다 맞췄는데 버지니카만 10개 중에 2개를 잘못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훈련세.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훈련셋에서의 정확도가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보다는 좋은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고 근데 그 차이가 심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모델인 거고 이 차이가 너무 크면 그때에는 어떤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K값 변화시키면서 하는 거는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방법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차 행렬 개념 아시겠어요? 오차 행렬 되게 중요합니다. 개념. 컨퓨전 매트릭스. 자, 질문 없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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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 행렬 컨퓨전 매트릭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컨퓨전 매트릭스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레이블이 세 개니까. 이런 의미예요. 여기가 0, 1, 2, 여기도 0, 1, 2 그런 의미고요. 이거는 실제 값이 레이블 0, 1, 2냐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측 값이 0, 1, 2냐 그런 의미예요. 근데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는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로밖에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임포트를 제가 임포트를 안 했죠. from scikit-learn matrix import precision 스코어만 볼게요. precision 매트릭에 왜 이게 안 나오지? 나와야 됩니다. 매트릭스 그쵸? precision 스코어가 있어요. 평가 지표에는 precision 스코어가 있는데 얘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 여기까지는 컨퓨전 매트릭스나 애큐리시 스코어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포지티브로 사용할 레이블이 무엇이냐를 써줘야지 프리시전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티브가 0이냐 1이냐 2냐 0이면 세토사 1이면 벌시컬러 2면 그 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 y 테스트 그 다음에 y 테스트 프리딕트 여기 나온 숫자가 아니 여기서는 이거 바이너리 멀티클래스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 더 주면 돼요. 아규먼트 더 주면 됩니다. 에버리지가 바이너리가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에버리지에 줄 수 있는 게 마이크로 샘플스 레이트. 여기를 넌으로 주면 각 클래스에 대해서 리턴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면 에버리지라고 하는 거를 넌으로만 줄게요. 프리시전 스코어를 3개를 줘요. 프리시전 스코어를 3개를 주는데 1, 0.8, 2를 주죠. 이거 뭐냐면 여기에 프리시전 스코어, 여기에 프리시전 스코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정밀도 아니죠. 정밀도가 예측이죠. 예측. 요렇게 예측 0.8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프리시전 스코어가 3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에버리지를 넌으로 줘라라고 하는 게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요거를 먼저 해볼까요? 위쪽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테스트 리포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그 다음에 Y 테스트 그 다음에 테스트 프리딕트 이렇게 하셔가지고 프린트 해보시면 이게 이런 값들이 나왔죠. 프리시전 스코어가 0에 대해서 1.0, 1에 대해서 0.83, 2에 대해서 1.0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계산한 값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을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를 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시나요? 네, 그러면 아이리스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